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컨텐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함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의 거장인 클라인, 위니컷, 페어베언을 중심으로 대상관계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의 개요, 이론의 발달, 상담 목표, 상담 과정, 그리고 제한점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의 변형으로 인간은 성적이고 공격적인 추동에 의해 행동의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프로이드의 믿음 대신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위한 욕구, 즉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에 의해 행동의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인간의 성격 발달에 있어서 생애 초기 가족 간 상호작용, 특히 엄마와 유아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데 이 내적인 이미지는 나중에 인간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들을 발견하도록 돕고 생애 초기 경험에 의해 정신 안에 형성된 그런 이미지들이 현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내담자가 상호관계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대상은 무생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관계를 맺는 중요한 다른 사람, 보통은 어머니, 아버지 혹은 주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상이라는 용어는 엄마의 젖가슴처럼 한 사람의 일부분을 의미하거나 중요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상관계라는 용어는 자기와 중요한 다른 사람, 즉 대상과의 내면화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대상관계는 다음 세 가지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첫째, 자기에 의해 인식된 대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면 유아는 내가 배고플 때 날 먹여주니까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과 관련한 자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면 유아는 좋은 사람이 나를 보살펴주니까 나도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 자기와 대상 간 관계에 대한 이미지인데 예를 들면 나는 엄마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면서 대상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내적 대상 관계는 유아기 동안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지만 유아의 제한적인 인지 능력 때문에 유아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신 대상에 대한 내적 이미지는 주관적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주관적인 이미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주관적인 이미지가 미성숙한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적인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미래 관계를 형성하는 틀의 기능을 합니다. 분열 개념은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 개념인데 분열은 대상을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으로 마음 혹은 정신 안에서 분열을 한 후 나쁜 부분, 즉 불안을 야기하는 면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유아가 처음으로 분열을 경험하는 때는 양육자가 유아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때는 좋은 대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쁜 대상으로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분열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처음에는 대상에 대한 두 측면이 유아의 마음 안에서 분열이 되고 그리고 나서 비슷한 과정은 유아가 자기 자신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인식하게 될 때 일어납니다. 만약 엄마가 유아의 욕구들을 만족스럽게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즉 대상관계 용어로 말해서 엄마가 충분히 좋으면 유아는 두 측면을 통합시키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통합된 전체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양육자가 유아의 욕구들을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하면 유아는 엄마와 자기의 나쁜 측면들을 억압하고 분열을 통합하지 못해 그것은 미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멜라니 클라인, 도널드 위니컷, 로널드 페어베언 외에도 다른 많은 이론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더해지면서 발전되어 왔는데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엄마와 유아의 유대감이 유아의 생애 초기 3년 동안의 정신구조 발달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이론가로 멜라니 클라인, 도널드 위니컷, 로널드 페어베언의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인은 그 당시에 정신분석가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동 분석 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노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작업을 통해 유아와 아동은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성적인 욕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더 초점을 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대상관계 접근법을 만들었습니다. 클라인에 따르면 약하고 전적으로 어른들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유아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만의 현실과 독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나 생애 초기 몇 주 동안은 유아에게 엄마는 그저 단순히 젖가슴에 불과합니다. 유아는 젖가슴이 존재하고 모유가 나올 때는 평온, 만족, 감사, 부러움 등 행복한 감정과 쾌락을 경험하지만 젖가슴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고픔, 분노, 공포를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유아는 엄마를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젖가슴, 즉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으로 분열시키고 나쁜 젖가슴은 증오하고 상처내고 좋은 젖가슴은 우러러 공경을 합니다. 유아가 양육자와 건강한 관계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분열은 회복이 되는데 두 젖가슴은 사실은 나쁜 젖가슴과 좋은 젖가슴을 복잡하게 갖고 있는 한 명의 엄마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즉 엄마는 쾌락과 동시에 좌절, 기쁨과 동시에 고난의 원천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분열이 회복된 아이는 의도와 결과 사이를 구별할 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와 상대방의 행동 결과로 자신이 느낀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클라인은 아동이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반응을 겪는 시기를 우울적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성장하는 아동이 현실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도덕적으로는 덜 훌륭하다는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진지하면서도 우울한 시기를 말합니다. 모든 좌절에 대해 엄마 혹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순수하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이 선과 악의 복합체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인간관계의 양가적인 복잡한 본질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울적 자리를 성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클라인은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초적인 분열 상태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클라인은 이것을 편집 분열적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수년의 세월 동안 심지어는 성인기에도 이 불행한 사람들은 조금의 양가성도 견뎌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자신은 결백하다는 느낌을 보존하고자 하며 반드시 증오와 사랑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증오하고 비난할 희생양 또는 사랑하고 찬양할 이상향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이들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지고 나서 상대방이 그들을 실망시키는 필연적인 순간에 돌연히 마음을 접고 그 대상에 대해 더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완벽한 이상형을 찾아 헤매지만 상대방이 무심코 저지른 실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좌절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을 다양한 측면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는 대신 나에게 모유나 돈, 행복 등 무언가를 주는 존재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위니컷은 아동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성인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동기 때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일생 동안 자녀 양육과 관련한 대중교육에 헌신을 했습니다. 위니컷은 전문 용어보다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말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를 원했고 그래서 충분히 좋은 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충분히 좋은 양육이란 자녀가 독립적이도록 격려하면서
아이의 모든 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아이가 진실한 자기를 만나고 진실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니컷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해서 양육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으로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유아는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언제 또 밥을 줄지도 알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는 물론 자신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이 아이의 욕구를 해석하고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화를 내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울면서 화를 낼 때 침착하면서도 아이의 화에 영향받지 않는 부모가 유아가 화를 표현하도록 허용하면 이러한 경험은 유아가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이 반드시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 보는 능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세 번째, 너무 순종적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위니컷은 엄격한 부모가 만든 규칙을 아이가 잘 따르도록 만들어서 좋은 아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순종으로 인해 가짜 자기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수능적이지만 중요한 본능을 억압하는 사람이 되어서 선하고 관대하며 친절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은 죽어버리고 내부에는 상처와 분노만 남은 내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선하고 관대하며 친절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를 있는 그대로 허용할 것입니다. 즉, 자녀를 또 다른 작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연약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위니컷은 우울한 부모는 자녀가 늘 활기에 차 있기를 강요한다고 설명하면서 부모의 기분을 늘 살펴야 하는 아동은 위험하다고 했고 또한 아이를 늘 어루고 달래면서 좋은 기분을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부모에게도 경고를 했는데 슬퍼하고 짜증내고 우울해할 시간이 아동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니컷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한 이유는 바로 아동이 가짜 자기 대신 진실한 자기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니컷에 따르면 양육자가 상처받기 쉽고 연약해서 주변 환경에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로운 경우 아이는 양육자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조기에 양육자의 조건에 적응해서 자기 자신이 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런 아이는 까다롭지 않아야 하고 참을성이 없어도 안 되고 공격적이어서도 안 되고 이기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나가 아닌 양육자에게 맞춘 가짜이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첫 몇 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는 내부적으로 죽고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듯이 느낍니다. 위니컷에 따르면 유아의 진실한 자기는 자기중심적이고 도덕관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도 없습니다.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소리 지르고 공격적으로 깨물고 화날 때 발로 걷어차면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아동이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때 그런 감정을 양육자가 인정하고 수용해주면 아동은 비로소 진실한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클라인은 유아는 진짜 경험들에 입각해서 엄마에 대한 인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험들을 걸러서, 즉 분열시켜서 엄마에 대한 인상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어베어는 클라인의 이러한 분열 개념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페어베어의 관점에 따르면 자아는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구조로 나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아 파트, 외부 대상 파트, 그리고 관계와 관련한 정서 파트입니다. 페어베어는 외부 대상은 세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경험이 되는데 이상적 대상은 만족스러움을 줍니다. 거절하는 대상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흥분시키는 대상은 양육자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자극적일 때 유아가 양육자를 흥분시키는 대상으로 내재화한 것인데 그것은 갈망을 야기합니다. 이렇게 외부 대상이 분열되어 내면화된 결과로 세 가지 종류의 자아 구조가 형성되는데 먼저 중심 자아는 이상적 대상과의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확장되고 그 이상적 대상의 조음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성숙해진 중심자아는 성장 과정에서 겪는 좌절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상적 대상의 선함이 좌절을 주는 대상의 나쁨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절하는 외부 대상을 내면화한 결과로 거절하는 자아가 형성되는데, 거절하는 자아는 무의식적이고 유연하지 않고 거절하는 대상에 의해 좌절되고 화가 난 자아입니다. 흥분시키는 자아는 거절하는 자아처럼 무의식적이고 유연하지 않으면서 매력적이지만 만족을 주지 않는 대상을 계속 갈망합니다. 페어베언에 따르면 분열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상 관계는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쁜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상관계 상담의 목표입니다. 대상관계 상담자는 어떻게 내담자의 아동기 대상관계가 현재의 감정, 동기부여, 관계에 영향을 주었는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기여를 했는가를 내담자가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내담자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하도록 돕고 상호작용 관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을 탐색합니다. 분열되고 억압되어 있는 자기의 측면들을 인식함으로써 내담자는 이런 분열과 억압된 자기의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자기를 보다 더 진솔한 존재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내적 대상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색하도록 돕고 그럼으로써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을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들을 통해 내담자는 내적 갈등을 덜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 완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 과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공감적인 경청과 수용을 통해 상담자는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서 내담자의 내적인 세상, 가족 배경, 두려움, 희망, 욕구들을 이해합니다.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되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좀 더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으로 안내해서 자기 인식과 이해를 촉진시킵니다. 상담자 내담자 관계에서 내담자의 행동은 상담실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담자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가를 상담자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더 큰 자기인식과 통찰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내담자는 상담자와 건강한 대상관계를 형성할 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상담실 밖에서의 상호작용 관계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상관계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성공 여부는 상담자, 내담자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하는 관계 없이는 내담자가 설사 자신의 내적 대상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할지라도 그 내적 대상을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상관계 상담자들이 내담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내담자가 안전하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관계는 대상관계 상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담자 상담자 간 동맹은 상담 성공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상관계 상담의 제한점입니다. 대상관계 치료는 정신역동 치료의 한 가지 형태로 몇 년에 걸치는 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지시적인 스타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결 중심적인 접근법을 선호하는 개인은 이런 스타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나 자해 같은 문제처럼 신속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관계 치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심각한 증상이 해소되고 나면 과거 중요한 인물과의 경험이 현재 문제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관계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또는 회원 가입으로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